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한국의 공직사회 또는 정치판에서 양심 있는 분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분의 가계나 그분의 사생활이나 그리고 훌륭한 법조인으로서나 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감사원장으로 한 역할이나 이런 걸 다 종합을 하면은 이분의 말은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사실과 법에 부합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특이한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동아일보가 먼저 그 인터뷰의 앞에 일종의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앞으로도 국가 지도자가 손쉽게 병력을 동원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은 아주 위험한 선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4일 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구의 메시지에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답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최 전 원장의 친구는 메시지에서 헌재에서 청구인 척 주요 정인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 일문일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묻습니다. 비상계엄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최재형 전 원장의 답변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 투입을 한 것을 보고 곧바로 탄핵은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문제될 수 있겠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다. 국가 비상사태 판단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 사법 영역에 국한한다. 대통령 비상계엄이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군을 보냈다. 계엄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다. 7.2 쿠데타라고 하면 모를까. 이건 법조 경험과 상관없는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상식적으로,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따라서 파면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생각해보자. 앞으로 국가 지도자가 되는 정치인들은 비상계엄을 해서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양보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정치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면 국가 지도자는 그런 정치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파면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더욱 무게가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생각해보자. 국가 지도자가 되는 정치인들은 비상계엄을 해서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면허증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대를 마음대로 동원하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헌법 제5조와 충돌합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절대로 정치적으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제5조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 세력 안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탄핵 반대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탄핵 반대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일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탄핵에 대한 의견 차이가 보수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선 국민에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계엄에 반대하는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같은 보수층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이게 보수 분열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보수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윤 대통령은 계속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라고 물으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상 유례없는 의회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여 국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책무다. 대통령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관적이지 않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 일방적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이유로 들었지만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더니 대국민 호소용으로 비상계엄이란 방법을 택했고 그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만 알렸다고 했다. 대통령 주장이 맞다면 처음부터 이건 호소용이니 국민들은 놀라지 말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곧 해제할 것이라고 했어야 했다. 좌파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발언해야 한다. 그렇죠. 좌파가 밉다고 좌파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본질적인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12월 3일 했던 이야기와 요사이 하는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 이야기죠. 그러면 진심이 뭐냐는 겁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김건희 여사 보호용 비상계엄이 아니었느냐. 그걸 듣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동원했다고 주장한다? 라고 하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국가 전체가 비상계엄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군인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군은 명령에 의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에 의해 갔을 때 마주한 대상이 적군이 아닌 우리 국민일 때 복종해야 할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수많은 군인이 명령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잃어버렸다. 대통령은 부상당한 군인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건 군인들이 차마 무기를 들고 국민 앞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 이겁니다. 기자가 윤 대통령은 현재 변론에서 부정선거론을 꺼냈는데 라고 하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평생 검사로 법 전문가로 살아온 대통령이 공소장도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살인사건이 없었다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시신인지 인형인지 알아야 하지 않나. 시신이라면 늙어 죽은 것인지 칼에 맞아 죽은 것인지부터 파악해야지. 부정선거 주장은 누가 어떤 부정선거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못한 채 파편적인 내용을 이어붙인 수준일 뿐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신이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선관위의 그 개표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한 그 기록을 가지고 절대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 부정개표는 있을 수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아주 자세하게 써 올린 적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보수 세력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완전히 선을 끊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이종섭 전 주 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등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만든 잘못들이 있었다.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반성을 못하는 것, 아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나.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기보다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는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부정선거 들고 나온 것은 총선에서 자기 때문에 잘못했는데 핑계를 대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는 한국의 공명선거 시스템에 먹칠을 하고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나라라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세계 만방을 향해서 소리치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기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등급에서 한국의 순위가 22등에서 32등으로 떨어지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가 위상을 전락시킨 이 윤석열 대통령을 편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그게 속아 넘어간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민들, 이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국민적, 국가적 지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들이 현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라고 물었더니 최 전 감사원장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내란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당했다는 것인지 비상계엄 후 수사기관이 내란죄가 아닌데 내란죄로 씌우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자라면 윤 대통령이 그런 프레임에 빠져 비상계엄을 발동해서는 안 되었다. 후자의 경우라도 자기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군인들과 말싸움 하듯이 다투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결과 어떻게 나오든 윤 대통령은 현재 최후 진술에서 나를 밟고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한다 같은 승복 메시지를 냈어야 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에 대해서 최 전 감사원장은 헌재 결정의 무게감 때문이다. 헌재 결정은 여러 갈등을 종결하고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된다. 최종심 단심이고 불복할 수 없다는 법적인 권위만으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국민의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데 초식의 변론시간 제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내란죄 제외 등 몇 가지 점에서 절차적 의문을 남겼다. 탄핵이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결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재판과 병행되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위해 심판 절차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탄핵 최종 심판만 남은 상황에서 헌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선포 이유에 대한 헌재 의견을 결정문에 담아야 한다. 국회의 20여 차례 탄핵과 예산 일방 삭감 등에 대한 헌재 나름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맞다. 이를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 대응 조치와 비교 교량해야 한다.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는 과정이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결정문을 잘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대거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다. 여당 의원 입에서 헌재를 처부수자는 발언까지 나왔다에 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발언은 보수 정당에서 나오면 안 되는 발언이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건 조기 대선 국민으로 갔을 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얻어야 할 중도 스윙 보트 그룹의 지지를 얻어내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이 대표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권투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체력을 단련하고 전략을 세워 경기에서 상대를 이길 생각을 하기보다 상대 선수가 개체량에서 불합격해 링 위에 오르지 못하기만 바라는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개딸 세력을 정치 무대에서 퇴출시켜 정치를 정상화할 기회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뭐 하나 뺄 것 없이 이렇게 완벽한 논리와 상식과 법에 근거해서 이 탄핵 문제를 이렇게 잘 정리한 이 동아일보의 양식에 오히려 경기를 표하고 싶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계속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의견을 피력하면은 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